스마트폰 화면에 거울이 들어오자마자 내 입꼬리가 아니라 거울 속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반박자였다. 그 순간 화면 타임 오버레이가 현장 시각보다 1분 앞서 뛰었다. 1시 13분인데 1시 12분으로 시작했다. 제 생발을 건드리면 숫자가 2번 튀고 내 표정은 누락된 프레임 사이에서 먼저 완성돼 있었다. 방은 조용했는데 유리 안쪽에서 긁히는 소리만 얇게 남았고 화면 위의 시간만 나를 앞질렀다. 거울 속 내가 먼저 웃는 걸 그냥 착각으로 넘기면 다음엔 내 시간이 통째로 앞쪽으로 잘려나가 버리는 건 아닐까? 화면 타임 오버레이가 1분씩 앞서는 이유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놓친 그 공백이 내 몸을 대신해 더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건 아닐까?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밤의 서사에 큰 힘이 됩니다. 도시 외곽 신축 오피스텔 원룸으로 이사한 건 12월 중순이었다. 낮에는 멀쩡했다. 거울도 조명도 창문도. 문제는 새벽에만 시작됐다. 나는 영상 검수일을 했다. 재택으로 넘어오는 짧은 클립들을 시간 오버레이와 함께 확인하고 잘린 구간이나 누락이 있으면 표시만 남기는 일. 그래서 화면 위에 뜨는 숫자에 예민했다. 그날도 새벽 1시 13분쯤 원룸 한쪽 벽에 붙박이장 거울을 켜둔 채 노트북 옆에서 클립을 돌리고 있었다. 스마트폰은 책상 모서리에 세워두고 화면 녹화를 켰다. 기록이 남아야 마음이 놓이는 버릇 때문이었다. 거울은 노트북 화면을 반사해 어둑한 푸른빛을 품고 있었고 방 안은 히터를 틀어도 이상하게 찬 기운이 빠지지 않았다. 녹화 화면에 거울이 들어오게 각도를 맞추는 순간 나는 내가 웃는 걸 보았다. 정확히는 내가 웃기 전에 거울 속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반박자였다. 아주 짧았는데 몸이 먼저 알아챘다. 목덜미가 차갑게 조여오고 손끝 감각이 잠깐 사라졌다. 나는 화면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동작 자체가 거울 쪽에 신호를 주는 것 같았다. 기록은 즉시 이상해졌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의 현장 시각은 1시 13분을 가리키는데 화면 속 영상 타임 오버레이는 1시 12분으로 시작했다. 1분 차이. 더 이상한 건 그 1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 생발을 조금만 움직이면 오버레이가 2번 튀었고 어떤 구간은 숫자만 있고 움직임이 없다시피 했다. 누락된 프레임처럼 거울 속 내가 미세하게 끊겨 있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방은 조용했지만 거울 쪽에서 아주 얇은 긁힘 같은 소리가 났다. 바닥에서가 아니라 유리 표면 안쪽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순간 노트북에 올려둔 검수 클립의 음성 로그도 떠올랐다. 파형은 분명히 있었는데 재생이 되지 않는 구간. 오늘 받은 것 중에도 그런 파일이 하나 있었다. 화면엔 파형이 살아있는데 스피커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 이상하게도 그 공백이 거울 앞 공기와 닮아 있었다. 이사 첫날 나는 거울 가장자리에서 낡은 테이프 자국을 발견했었다. 얇은 종이가 붙어있던 자리였다. 떼어낸 줄 알았는데 안쪽에 작은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다. 관리인이 붙여둔 주의사항 같았다. 종이엔 3줄이 있어야 할 자리 중 2줄만 남아 있었고 마지막 줄은 종이 섬유만 남긴 채 뜯겨 나간 것처럼 비어 있었다. 내용은 대충 이런 의미였다. 새벽 시간대에는 거울 앞에서 화면 녹화를 켜지 말 것, 거울에 플래시를 비추지 말 것. 그리고 3번째는 끝이 잘려 읽을 수 없었다. 비어있는 칸이 오히려 눈에 걸렸다. 나는 그 종이를 버리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안내가 아니라 경고로 읽혔던 것 같다. 새벽 1시 13분의 반박자. 그리고 1분 어긋난 타임 오버레이. 나는 평소처럼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이유를 찾는 행위가 더 큰 증거를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거울 앞 1m 지점까지 가 있었다.
바닥은 따뜻한데 그 지점만 유리하게 차가웠다. 숨을 내쉬자 거울에 얇은 김이 맺혔고 김 사이로 손바닥 자국 같은 빈자리 하나가 먼저 드러났다. 내가 대기 전에 안쪽에서 닦아낸 것처럼 깨끗한 자국. 손가락 길이가 내 것보다 길었다. 나는 스스로를 믿기 위해 아주 단순한 동작을 골랐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동작. 하나, 둘, 셋. 그런데 녹화 화면 속 손은 항상 하나를 먼저 접고 있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틈을 거울이 훔쳐가는 느낌이었다. 반박자라는 말이 갑자기 너무 온순하게 느껴졌다. 그건 시간이 아니라 순서가 뒤집힌 것에 가까웠다. 갤러리로 들어가 파일 정보를 열었다. 생성 시각이 1시 12분으로 찍혀 있었다. 내가 화면 녹화를 눌렀던 기억은 1시 13분 이후였다. 1분 차이는 여기서도 반복됐다. 더 기묘한 건 파일 길이였다. 녹화는 분명 23초 남짓일 거라 생각했는데 재생 시간은 37초로 표시됐다. 앞쪽 14초는 내가 모르는 구간이었다. 재생을 맨 처음으로 돌리자 화면엔 텅 빈 방과 어두운 거울만 나왔다. 그리고 내 웃음이 먼저 아주 조용히 시작됐다. 나는 화면 밖에 아직 서 있지도 않았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 하나가 울렸다. 검수 시스템에 자동 표시가 떠 있었다. 음성 로그 파형만 있고 재생 불가라는 표시가 오늘 받은 파일 옆에 다시 붙어 있었다. 나는 그 표시가 거울에 반사된 걸 보았다. 글자는 읽을 수 없게 번져 있었는데도 파형이 있다는 사실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파형이 있는데 소리가 없는 것. 존재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것. 나는 서랍에서 남아있던 종이 조각을 꺼냈다. 찢긴 마지막 줄의 빈칸이 지금 내 영상 타임라인의 공백과 겹쳐 보였다. 규칙이 세 번째 줄에서 끊겼듯 내 기록도 어떤 지점에서 잘려 있었다. 그리고 잘린 자리 앞에서 거울 속 나는 늘 한 걸음 먼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영상만 3번 돌려봤다. 손을 떼고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손가락 하나 접기, 고개 아주 조금 기울이기, 입술 끝에 힘주기. 결과는 항상 같았다. 현실이 시작되기 전에 반사가 먼저 끝나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늘 일정하지 않았다. 반 박자였다가 한 박자였다가 어떤 순간엔 내가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음 프레임에서 다시 밀렸다. 감각이 먼저 틀어졌다. 거울 앞 1m 지점만 공기가 얇게 차가웠고 숨을 내쉬면 김이 아니라 자는처럼 붙었다. 바닥은 따뜻한데 발등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유리 안쪽에서 나는 긁힘 소리는 규칙처럼 반복됐다.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내가 화면을 확인하려고 집중할 때마다 한 번씩, 마치 확인 행위 자체가 트리거인 것처럼 소리만 얇게 반응했다. 기록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스마트폰 녹화 파일의 생성 시각은 계속 1분 앞쪽으로 찍혔고 파일 길이는 매번 달랐다. 어떤 영상은 37초, 어떤 영상은 41초. 나는 늘 같은 시간만 찍었다고 믿었는데 타임라인의 앞쪽이 늘 조금씩 더 길었다. 내가 찍은 기억이 없는 앞부분이 늘어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텅 빈 방, 어두운 거울, 움직임이 없는 몇 초.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만 반사가 먼저 표정을 완성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받은 클립 중 재생이 안 되던 음성 로그를 다시 열었다. 화면에는 파형이 있었다. 파형이 있는데 재생은 되지 않는 상태. 재생 버튼을 눌러도 시간만 0초에서 떨리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파형의 빈 구간이 이상하게도 내 녹화 파일 앞쪽의 공백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파형의 능선이 끊긴 곳에서 내 영상도 한 번 끊겼다. 끊긴 다음 프레임에서 거울 속 나는 늘 먼저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거울에 더 가까이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고정하고 노트북 화면과 거울이 함께 잡히도록 각도를 잡았다. 화면엔 파형과 영상이 동시에 들어왔다. 그때 또 하나의 단서가 튀어나왔다. 타임 오버레이가 어긋나는 순간 파형도 같이 흔들렸다. 정상이라면 영상의 시간과 음성의 시간은 따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파형의 움직임이 영상 시간에 끌려가듯 같은 박자로 당겨졌다. 보이지 않는 끈이 둘을 묶어버린 느낌이었다. 결과는 내 몸에서 먼저 나타났다. 왼쪽 손끝이 잠깐씩 저려오고 눈이 초점을 잃었다가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거울 속 반사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책상 쪽을 먼저 바라봤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본다. 반사가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하는 쪽이 되어버렸다. 그 순서의 전도감이 가장 끔찍했다. 내가 내 움직임의 주인이 아니라 뒤늦게 승인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랍 속 찢긴 종이를 다시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접착제가 얇게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 다른 종이층이 한 겹 더 붙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자 가려져 있던 마지막 줄의 흔적이 드러났다. 읽히는 부분만으로도 뜻은 충분했다. 처음부터 되감아 확인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하던 행동이 세 번째 규칙이 막고 있던 행동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거울 표면의 김이 한 번에 번졌다. 손바닥 모양의 깨끗한 빈자리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더 선명했다. 안쪽에서 누가 닦아낸 것 같은 깨끗함. 그리고 그 빈자리가 내 손이 닿을 자리보다 조금 아래에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고 있다는 뜻처럼 보였다. 방 안의 온도가 그 지점에서만 떨어졌고 유리 안쪽 긁힘 소리가 한 번 더 났다. 이번엔 길게 마치 줄을 긋는 것처럼. 나는 화면을 꺼야 하나 잠깐 고민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면 바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화면을 끄는 순간 반사가 무엇을 먼저 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 멈추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기록을 이어가는 것. 그 선택이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 한쪽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재생바가 아닌데도 마치 누가 손끝으로 슬라이더를 살짝 밀어놓은 것처럼 앞쪽으로 점프했다. 그리고 점프한 프레임에서 거울 속 나는 이미 웃고 있었다. 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준비하는 표정. 입꼬리 끝에 힘이 들어가고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간 표정. 현실의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해서 착각으로 돌릴 여지가 없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반사가 빠른 게 아니다. 내 쪽이 늦는 것도 아니다. 기록의 앞부분, 내가 없는 시간에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거울 속에서만, 화면 속에서만 먼저 보인다. 해가 뜨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면 괜찮을 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새벽에만 시작되는 일이라면 새벽을 피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울은 새벽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피하려는 순간을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가장 조용한 시간대를 골라 더 또렷해졌다. 아침이 밝자마자 거울을 천으로 덮었다. 덮는 행위가 끝나기도 전에 천 아래에서 아주 얇은 긁힘 소리가 났다. 유리밖이 아니라 안쪽에서 손톱으로 천을 살짝 문지르는 듯한 소리였다. 덮개는 고정되지 않았다. 내가 손을 떼면 천이 미세하게 미끄러져 내려왔고 내려온 자리마다 접힌 선이 남았다. 이상한 건 그 접힌 선이 내 손의 움직임이랑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히지 않은 곳이 접혀 있었고 접힌 곳은 처음부터 접혀 있었던 것처럼 매끈했다. 나는 거울을 밀어 벽에 바짝 붙였다. 그 순간 방의 온도가 한 번에 떨어졌다. 히터 바람이 닿는 범위는 그대로인데 거울 앞 1m 선만 차가워졌다.
바닥은 따뜻한데 발목이 얼어붙는 느낌이 다시 왔다. 감각이 거울 앞에서만 끊겼다. 내 몸이 아니라 방의 좌표가 잘못된 것처럼 공간 자체가 한 칸씩 밀렸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만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화면 녹화가 아니라 카메라로 짧게 찍고 찍자마자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식. 업로드는 정상적으로 끝났는데 파일이 올라간 뒤 정보가 바뀌었다. 길이가 11초에서 19초로 늘었다. 생성 시각도 다시 1분 앞쪽으로 찍혔다. 나는 업로드 중간에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런데 기록은 내가 하지 않은 앞부분을 스스로 붙였다. 그 앞부분에는 늘 같은 장면이 들어갔다. 어두운 방, 덮인 거울, 움직이지 않는 몇 초.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만 반사가 먼저 시작했다. 나는 오늘 새벽에 파일을 되감아 확인하지 않으려 했다. 서랍에서 읽힌 마지막 줄의 경고가 그 행동을 막고 있었다. 그런데 경고를 지키려 할수록 파일 앞부분이 더 늘어났다. 확인하지 않으면 공백이 커지고 확인하면 공백이 확정되는 느낌이었다. 피하려는 방향으로만 칼날이 따라붙었다. 결국 나는 방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낮은데도 어둡게 느껴졌다. 창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의 경계가 이상하게 흐렸다. 비상등은 분명 켜져 있는데 빛이 바닥에 닿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빛의 끝이 살짝 앞서갔다. 내 발보다 빛이 먼저 도착하는 느낌.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거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뒤집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다. 복도 끝에 작은 관제 모니터가 달린 곳이 있었다. 평소엔 관리인이 점검할 때만 켜는 장치였다. 화면엔 복도 CCTV 타임라인이 떠 있었는데 글자와 숫자는 멀리서도 읽히지 않게 번져 있었다. 대신 색이 달랐다. 정상 구간은 얇은 선으로 이어져 있고 특정 구간만 덩어리처럼 비어 있었다. 구간 단위로 저장이 빠진 표시였다. 그 비어있는 덩어리가 내가 방에서 타임 오버레이가 어긋났던 시간대와 겹쳐 있었다. 1시 12분부터 1시 13분 사이. 나는 그 구간을 본 적이 없는데 복도 기록도 그 구간만 비어 있었다. 그 빈 구간 앞에서 화면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내가 모니터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도 전에 화면이 먼저 기울어졌다. 모니터가 아니라 내 시야가 뒤늦게 따라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직후 내 폰이 진동했다. 알림은 없었고 화면도 꺼져 있었다. 그런데 진동만 났다. 원인이 없는 결과. 기록 없이 남는 반응.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복도에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보다 닫힌 뒤의 정적이 먼저 왔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부터 방 안이 조용해졌고 그 다음에야 철컥 소리가 났다. 순서가 맞지 않았다. 나는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거울 쪽에서 천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미 한참 진행된 소리였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는데 스마트폰 화면이 먼저 켜졌다.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카메라 앱이 열린 상태였다. 화면 속에는 거울이 잡혀 있었다. 천으로 덮인 거울. 그런데 화면 속 천의 주름이 현실보다 먼저 바뀌어 있었다. 나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는데 화면 속 천은 이미 한 번 더 미끄러져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름 사이로 아주 얇은 미소가 먼저 떠 있었다. 천 아래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게 기록 안에서 먼저 보였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기록의 구멍이었다. 현실이 비기 전에 기록이 먼저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채워지는 방식은 늘 같다. 내가 멈춘 시간, 내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 내가 확인을 망설이는 시간. 그 공백을 거울이 먼저 사용한다. 나는 더 이상 방 안에서만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거울이 내 공백을 쓰는 방식이 방의 경계 밖으로 번지고 있었다.
복도 모니터의 저장 누락 구간을 본 순간부터 이건 내 착각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기록이 함께 흔들리는 현상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관리구역으로 내려가려다 멈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도착 표시등이 먼저 꺼졌다. 빛이 사라진 뒤에야 문이 닫혔다. 사소한 순서 하나가 뒤집히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은 금방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나는 계단을 택했다. 계단은 단순하니까. 하지만 계단참에서 만난 것은 더 단순하지 않았다. 벽면 비상등이 분명 켜져 있는데 내 그림자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발 뒤꿈치에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한 칸 앞에서 먼저 멈춰 있었다. 내가 멈추기 전부터 정지한 그림자였다. 내가 세운 가설은 하나였다. 화면 녹화와 되감기 같은 확인 행위가 공백을 벌리고 그 공백이 기록을 먼저 채우게 만든다. 그러면 확인을 끊으면 끝날까?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손도 얼굴도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다. 숨만 천천히. 그런데 그때도 긁힘 소리는 났다. 이번엔 거울이 아니라 내 주머니 안에서 유리 안쪽을 긁는 소리처럼 얇고 짧게 2번. 화면이 꺼져 있는데도 소리만 먼저 반응했다. 가설은 바로 무너졌다. 기록을 건드리지 않아도 기록이 나를 찾아온다. 방으로 돌아오자 천으로 덮어둔 거울이 조금 더 내려와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 위치와 달랐다. 고정해둔 클립은 그대로였는데 천에 접힌 선이 새로 생겨 있었다. 방 안에는 바람이 없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누군가 만졌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 현실적인 설명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설명을 멈추고 결과만 확인했다. 천 아래의 유리 표면에 김이 맺혀 있었고 그 김 한가운데 손바닥 모양의 깨끗한 빈자리가 다시 떠 있었다. 이번엔 어제보다 위쪽이었다. 내가 서 있는 높이를 따라 올라온 것처럼. 나는 기록을 바꾸는 대신 기록을 분리해 보기로 했다. 영상이 아니라 소리만. 이어폰을 꽂고 음성 녹음 앱을 켰다. 화면은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에 엎어뒀다. 시작 버튼을 누른 뒤 손을 떼자마자 유리 안쪽 긁힘 소리가 딱 한 번 들렸다. 그 소리는 짧고 건조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귀가 아니라 바닥에서 울렸다. 방 전체가 얇게 떨렸다. 녹음을 끝내고 파일을 열었을 때 화면에는 파형이 있었다. 분명히 파형은 움직였고 소리는 기록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생은 되지 않았다. 시간이 0초에서 떨리기만 하고 파형만 살아있었다. 나는 스피커를 올리지도 않았고 이어폰도 꽂은 상태였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대신 이어폰 안쪽에서 먼물기 같은 압력만 느껴졌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 숨이 내 귀로 되돌아오는 느낌. 그때 스마트폰 상단의 생성 시각이 또 1분 앞쪽으로 찍혀 있는 걸 봤다. 내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의 시간으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재생이 안 되는 파일을 닫는 순간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앞으로 점프했다.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타임라인이 앞쪽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내가 모르는 6초가 있었다. 정적의 6초.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는 구간. 그런데 그 구간에서만 아주 희미하게 숨웃음 같은 파형이 한 번 솟았다. 소리는 여전히 재생되지 않았지만 파형은 분명 웃는 모양을 만들었다. 내 웃음과 닮았다. 내가 웃지 않았는데도.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화면 녹화를 켜지 말 것, 플래시를 비추지 말 것, 처음부터 되감아 확인하지 말 것. 셋 모두 확인을 막는 문장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확인하지 않아도 앞부분이 스스로 생겼다. 규칙을 지키려 할수록 기록이 먼저 확정되는 모양새였다. 나는 천을 걷지 않았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켰다. 파일 정보를 수집하는 습관대로 녹음 파일의 속성을 확인했다.
거기서 또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 파일의 길이가 내가 녹음한 시간보다 길었다. 앞부분 6초가 붙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6초는 단순한 빈 시간이 아니었다. 그 구간의 음성 로그 표시가 재생 가능한 구간과 다른 색으로 찍혀 있었다. 정상이라면 같은 파일은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한 파일 안에 성질이 다른 구간이 두 개로 갈라져 있었다. 누락이 아니라 삽입처럼. 그때 방 안의 정적이 먼저 두꺼워졌다. 문이 닫혀 있는 소리, 냉장고가 켜지는 소리, 바깥 차 소리 같은 생활 소음이 한 번에 꺼진 듯 했다. 내 심장 소리만 커졌고 그 박자보다 한 발 앞서 거울 쪽에서 천이 미세하게 스쳤다. 내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녹음 파형이 화면 위에서 한 번 더 솟았다. 이번엔 더 높았다. 웃음의 모양을 더 또렷하게. 그리고 그 파형이 솟는 순간 천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웃음의 얼굴이 먼저 완성되는 것처럼 공기가 얇게 들썩였다. 나는 이해했다. 거울 속 내가 먼저 웃는 건 표정의 문제가 아니다. 내 기록의 앞부분, 내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누군가가 먼저 웃고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소리로 나오지 않고 파형과 시간과 공백으로만 남는다. 재생 불가인 채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형태로. 나는 거울을 상대로 이기려 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려고 하면 확인이 늘어나고 확인이 늘어나면 앞부분이 늘어났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공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백을 건드리는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다. 새벽을 피하는 대신 새벽을 지나가는 방식. 확인을 멈추는 대신 확인의 형태를 바꾸는 방식. 나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뒤집어 두고 노트북만 켰다. 화면은 보지 않으려고 키보드만 두드렸다. 그 상태로 10분쯤 지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얇아졌다. 온도가 내려간 게 아니라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도 창문 밖의 차 소리도 모두 한꺼번에 지워졌다. 그 정적 한가운데에서 유리 안쪽 긁힘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길지도 짧지도 않게 딱 한 줄을 긋는 길이로. 마치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을 표시해 두는 것처럼.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화면 녹화를 켜지 말 것, 플래시를 비추지 말 것, 처음부터 되감아 확인하지 말 것. 셋 다 내가 이미 반사에게 빼앗긴 영역을 더 넓히지 말라는 의미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확인만 하지 않으면 기록이 앞부분을 만들 이유도 줄어든다. 가설은 즉시 반박됐다. 스마트폰이 뒤집힌 채로 진동했다. 알림은 없었고 화면도 켜지지 않았다. 결과만 먼저 왔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다. 아까 올려둔 녹음 파일이 2개로 늘어 있었다. 같은 이름, 다른 생성 시각. 둘 다 1분 앞쪽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복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기록은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먼저 했다. 파일을 클릭하자 재생이 되지 않는 파형이 또 떠올랐다. 이번엔 파형의 앞부분에 작은 돌기가 2번 있었다. 웃음처럼 솟는 모양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 생기는 압력의 모양이었다. 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대신 화면의 상태 표시줄에서 오류 코드가 스치듯 나타났다. 글자는 곧 흐려져 읽히지 않았지만 코드 형태만큼은 남았다. 0x 계열의 짧은 숫자 덩어리. 기록은 점점 말을 대신 숫자 형태를 택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마우스를 떼고 손을 무릎에 올렸다. 그런데 노트북 커서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화면 안에서 먼저 움직인 뒤 내 손목이 뒤늦게 떨렸다. 반사가 아니라 화면 자체가 앞서갔다. 거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록 장치 전체가 같은 규칙을 따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되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부터 확인하려 했다. 파일의 중간 지점을 클릭하는 순간 재생시간 표시가 잠깐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 길이가 한 번에 2배가 됐다가 다시 줄었다. 내 눈이 착각했나 싶어 다시 보려는 순간 다시는 같은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확인하려 할수록 증거는 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졌다. 그때 방 안에서 아주 낮은 숨웃음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고막 뒤쪽이 압력을 받는 느낌. 나는 웃지 않았다. 숨도 내뱉지 않았다. 그런데 웃음의 형태만큼은 이미 공기 속에 있었다. 유리 안쪽 긁힘 소리가 그 압력에 맞춰 아주 짧게 한 번 더 났다. 2번째 줄. 2줄이 되자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거울 표면에 기미에 생긴 손바닥 빈자리. 누가 안쪽에서 닦아낸 것 같은 깨끗함. 그 빈자리는 어제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었다. 내 얼굴 높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천을 걷지 않았다. 대신 천을 더 단단히 고정하려고 집게를 꺼냈다. 집게를 거울 윗부분에 끼우는 순간 손끝 감각이 잠깐 끊겼다. 따뜻한 플라스틱을 잡고 있는데도 차갑게 느껴지는 이상한 공백. 집게가 닿자마자 천 아래에서 아주 얇은 미소 같은 곡선이 비쳤다. 천이 비치기에는 방이 어두웠다. 그런데 곡선은 어둠에서 먼저 떠올랐다. 내가 빛을 만들기 전부터 그 표정이 먼저 완성됐다. 나는 그걸 확정하고 싶지 않았다. 확정하는 순간부터 기록은 더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확인 대신 결과를 선택했다. 거울 앞 1m 선을 테이프로 표시하고 그 선을 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선을 붙이는 동안에도 테이프 끝이 내 손보다 먼저 바닥에 닿았다. 내가 내렸다고 믿는 순간보다 먼저. 테이프가 바닥에 붙는 소리보다 붙어버린 결과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순서는 계속 뒤집혔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실험을 했다. 되감지도 플래시도 화면 녹화도 하지 않고 단지 화면을 켜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거울 앞 바닥에 두는 것. 화면이 꺼져 있어야 반사가 없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검은 화면은 거울보다 더 잔인했다. 검은 화면 위로 아주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내 얼굴이었는데 내가 만들지 않은 미소였다. 그 미소가 떠오르는 순간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시간 표시 형태의 잔상이 한 번 번졌다. 숫자는 읽히지 않았지만 앞쪽으로 당겨지는 느낌만 남았다. 나는 확신했다. 거울은 반사가 아니다. 내 기록의 앞부분을 먹고 그 공백으로 나를 앞질러 움직이는 무엇이다. 그리고 규칙은 막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에 가깝다. 지키지 않으면 바로 들어오고 지켜도 천천히 안쪽으로 스며든다. 천 아래에서 먼저 웃는 표정이 점점 또렷해지는 걸 보며 나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직감했다. 곧 내 쪽이 아니라 거울 쪽이 본체가 되는 순간이 온다. 나는 거울을 덮고 기록을 줄이고 되감을 피했다. 규칙을 지키면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느려진 건 거울이 아니라 내 쪽이었다. 거울은 더 조용해졌고 조용해진 만큼 더 확실해졌다. 그날 밤 방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변한 건 공기였다. 냄새가 아니라 밀도.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가 아니라 목구멍에서 막히는 느낌이 잠깐 왔다. 온도는 그대로인데 소리만 얇게 사라졌다. 냉장고의 작은 진동이 멎고 창밖의 차 소리가 멀어졌다. 생활 소음이 꺼질 때마다 유리 안쪽 긁힘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었다. 짧게, 짧게, 길게. 마지막 줄은 누가 선을 그어버리는 것처럼 길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켜지 않았다. 화면을 켜는 행위가 공백을 열어준다는 걸 이미 배웠다. 대신 노트북으로만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다.
거기서 첫 번째 기록 단서가 튀어나왔다. 재생 불가였던 음성 파일이 또 늘어 있었다. 같은 날짜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3개, 생성 시각은 서로 1분씩 앞서 있었고 길이는 각각 달랐다. 내가 만든 파일은 하나였다. 그런데 기록은 내가 하지 않은 선택을 셋으로 늘렸다. 늘어날수록 공백도 늘어났다. 나는 확인을 최소로 하려고 파일을 열지 않고 속성만 봤다. 두 번째 기록 단서가 바로 따라왔다. 파일 길이의 앞부분에 작은 구간이 표시돼 있었다. 내가 녹음한 시간보다 앞쪽에 붙은 구간. 누락이 아니라 삽입처럼 붙어 있는 형태였다. 그 구간의 성질이 달랐고 정상 구간과 경계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기록의 앞에 짧은 시작을 끼워 넣고 그 시작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처럼 가설이 떠올랐다. 누군가 시스템을 만진다. 건물 네트워크가 흔들린다. 장치가 오작동한다. 현실적인 단어들을 늘어놓는 순간 방 안의 정적이 다시 두꺼워졌다. 나는 바로 반박을 맞았다. 노트북 커서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가 손목을 얹어두지도 않았는데 커서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야 내 손가락이 저렸다. 결과가 먼저 오고 원인이 뒤따르는 방식. 오작동이라면 적어도 순서는 남아야 했다. 나는 거울 쪽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낮췄다. 그 순간 거울 천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움직였다. 소리보다 먼저 천의 주름이 변했다. 내가 확인하려 들지 않는데도 거울은 확인할 틈을 만들어버렸다. 천에 접힌 선이 한 줄 더 생겨 있었고 그 선은 내 손이 닿을 높이보다 위였다. 누군가가 위쪽에서 집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흔적 같은 높이. 그때 스마트폰이 주머니 안에서 진동했다. 화면은 꺼진 채였고 알림도 없었다. 진동이 끝나자마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폰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 화면에서 방금 동기화된 항목을 확인했다. 내 폰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클라우드에는 새 항목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영상 파일이었다. 길이는 14초, 생성 시각은 또 1분 앞. 제목은 읽을 수 없게 깨졌고 아이콘만 영상 형태로 남아 있었다. 내가 촬영하지 않은 영상이 내 계정 아래에 먼저 올라와 있었다. 나는 즉시 열지 않았다. 되감지도 하지 않았다. 대신 미리 보기만 보려고 커서를 올렸다. 그 순간 세 번째 결과 단서가 왔다. 화면이 잠깐 멈추더니 미리 보기 프레임이 먼저 바뀌었다. 어두운 방, 천으로 덮인 거울, 그리고 바닥에 내가 붙여둔 테이프 선. 그 선이 현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었다. 내가 붙여둔 선보다 10cm쯤 앞. 방 안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규칙의 경계가 먼저 이동해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움직이지 않으면 공백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지 속에서 네 번째 결과 단서가 생겼다. 미리 보기 프레임 한가운데에서 천 아래로 얇은 곡선이 떠올랐다. 웃음을 준비하는 입꼬리의 형태. 실제로 거울을 보지 않아도 기록의 표면에서 먼저 표정이 완성됐다. 그 곡선이 떠오르는 순간 노트북 화면 하단에 오류 코드가 스치듯 지나갔다. 글자는 흐려져 읽히지 않았지만 0x31 형태만 남았다. 기록이 말 대신 숫자로만 반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방 안에서만 두지 않기로 했다. 거울을 옮겨야 했다. 천을 벗기지 않은 채 붙박이장 문을 열고 거울을 안쪽으로 밀었다. 그때 오직 감각 단서 하나만이 확실했다. 유리 앞 1m 선에서만 손목이 저려왔다. 선을 넘지 않았는데도 손끝 감각이 먼저 끊겼다. 그리고 끊긴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천 아래에서 아주 짧은 긁힘 소리가 났다. 내가 밀기도 전에 안쪽에서 먼저 밀린 것처럼. 거울을 완전히 넣고 문을 닫는 동안 방 안은 잠깐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다. 생활 소음이 돌아왔고 공기가 가벼워졌다.
나는 그걸 성공이라고 착각할 뻔했다. 하지만 마지막 반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트북의 미리 보기 프레임이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며 한 컷을 더 보여줬다. 붙박이장 문이 닫혀 있는데 화면 속에서는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 그 안쪽에서 천이 아주 조금 들려 있었고 그 틈으로 미소가 먼저 떠 있었다. 현실의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런데 기록 속 문은 앞서 열려 있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깨달았다. 규칙은 거울을 막는 장치가 아니다. 기록의 앞부분을 줄이기 위한 아주 얇은 지연일 뿐이다. 거울은 새벽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공백을 고른다. 그리고 그 공백을 쓰는 방식은 점점 외부로 번지고 있다. 방이 아니라 기록 전체로. 내가 보지 않는 동안에도 내 계정 아래에 영상이 먼저 쌓이고 그 영상 속에서 나는 점점 늦어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화면도 거울도 손도. 그 정지 속에서 노트북이 한 번 더 떨렸다. 미리 보기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방이 아니라 내 얼굴이 가까이 잡혀 있었다. 현실의 나는 카메라 앞에 서 있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 속 나는 이미 카메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먼저 올라갔다. 붙박이장 문을 닫고 거울을 안쪽에 숨겨둔 뒤 방은 잠깐 정상처럼 보였다. 생활 소음이 돌아왔고 공기가 가벼워졌다. 나는 그 짧은 정상에 기대지 않으려 했다. 정상은 늘 착각이었고 착각 다음에는 더 큰 결과가 왔다. 새벽 1시 12분이 지나자 방 안의 빛이 먼저 흔들렸다. 형광등이 깜빡인 게 아니라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밝기의 끝이 미세하게 앞서 움직였다. 내가 고개를 들기 전 그림자가 먼저 변했다. 바닥 테이프 선 위로 얇은 어둠이 한 번 스치고 그 뒤에야 내 눈이 초점을 맞췄다. 감각 단서 하나가 더 따라왔다. 귀 안쪽이 먹먹해지는 게 아니라 내 숨이 내 귀에서 한 번 더 울리는 느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아주 약한 압력이 반 박자 먼저 들어왔다. 노트북을 켜지 않은 채로 버티고 싶었다. 하지만 기록을 피하면 공백이 커진다는 걸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만 확인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폴더의 목록만, 파일을 열지 않고 미리 보기도 없이. 목록은 이미 변해 있었다. 어젯밤 생성된 적 없는 파일이 한 개 더 붙어 있었고 그 파일은 영상이 아니라 정지 이미지 형태로 표시돼 있었다. 썸네일은 어둡고 거친 색 덩어리였는데 중앙에만 곡선이 또렷했다. 입꼬리 같은 곡선. 나는 클릭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 정보의 변경 시각만 확인했다. 변경 시각이 내가 잠든 시각보다 앞서 있었다. 내가 기록을 만들기 전에 기록이 먼저 갱신됐다. 그때 방박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아니라 문이 닫히는 소리의 끝부분만. 철컥이 아니라 철컥이 끝난 뒤에 정적이 먼저 깔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확인하는 행동은 항상 공백을 넓혔다. 대신 현관 앞 바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짧게 찍었다. 화면 녹화는 하지 않았다. 플래시는 쓰지 않았다. 규칙을 지키는 방식으로만. 카메라 미리 보기에는 내 현관문이 보였다. 닫혀 있었다. 그런데 화면 구석에 아주 잠깐 출입 상태 표시 같은 점이 2번 반짝였다. 글자도 숫자도 읽히지 않게 번졌지만 표시의 형태만큼은 남았다. 2번. 동일한 순간에 2번. 그리고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바닥 매트가 미세하게 눌린 흔적이 보였다. 내가 밟지 않은 자리. 눌림이 먼저 있었고 내가 뒤늦게 그 자리를 확인했다. 나는 건물 로비로 내려가기로 했다. 방 안에서 균열을 막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로비라면 더 밝고 더 넓고 무엇보다 거울에서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참을 지날 때마다 비상등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늘 먼저 멈췄다. 내가 멈추기 전에 그림자가 멈춰 있었다. 내려가는 발의 감각도 이상했다. 발이 닿기 전에 발바닥이 이미 닿아 있는 것처럼 저릿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내 감각이 먼저 도착했다. 로비 출입 게이트 앞에서 나는 잠깐 멈췄다. 게이트 옆에 작은 단말기에는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화면이 떠 있는 듯 했다. 글자와 숫자는 읽을 수 없게 흐렸지만 행이 늘어선 형태와 마지막 줄이 비어 있는 느낌은 분명했다. 마지막 줄이 공백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공백 바로 위 줄에서 내 출입 기록이 2번 찍혀 있는 듯한 형태가 보였다. 동일한 시간대의 2줄. 내가 로비에 내려오기 전인데 기록은 이미 나를 여기로 내려보냈다. 나는 단말기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로비 한쪽에 있던 무인 발급기를 봤다. 방문증 같은 종이를 뽑는 장치였다. 화면에는 안내가 떠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다. 나는 발급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프린터 슬롯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나왔다.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빈 종이였다. 그러다 종이의 아래쪽에만 잉크가 아닌 것 같은 어두운 얼룩이 번졌다. 곡선 형태였다. 웃음의 곡선처럼. 종이는 따뜻했다. 기계가 먼저 움직였고 결과가 먼저 나왔다. 나는 종이를 들지 못했다. 들지 않았는데도 종이 끝이 한 번 더 움직였다.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그 순간 내 주머니 안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알림은 없었다. 진동만. 나는 통화 기록을 열지 않으려 했다. 열면 증거가 확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화면을 켜지 않아도 이미 기록은 생겨 있었다. 로비 천장 모니터의 CCTV 화면이 잠깐 바뀌며 내 쪽을 비추는 각도로 전환됐다. 글자와 숫자는 다 번져 있었지만 타임라인의 한 구간이 덩어리처럼 비어 있었다. 저장 누락 구간. 그리고 그 누락 구간의 끝에서 화면 속 내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현실의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게이트를 지나지 않았다. 그 순간 게이트의 통과음이 먼저 났다. 내가 지나지 않았는데. 소리가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야 게이트 불빛이 깜빡였다. 순서가 뒤집힌 경고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내 발이 뒤로 움직였다는 걸 깨달았다. 내 몸이 아니라 기록과 기계가 먼저 나를 통과시켰다. 로비 거울은 멀리 있었다. 벽면 장식으로 붙어있는 넓은 유리. 나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유리는 보지 않아도 반사했다. 그 유리 속에서 내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먼저 정해졌다. 웃음을 준비하는 입꼬리의 힘. 눈꺼풀이 내려가는 각도. 나는 아직 숨도 내쉬지 않았는데 유리 속 나는 이미 내쉬고 있었다. 그때 무인 발급기 옆에 빈 종이에서 어두운 곡선이 한 번 더 번졌다. 이제는 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적어놓은 흔적처럼. 인쇄가 아닌데도 남는 흔적. 나는 확신했다. 거울을 숨긴다고 끝나지 않는다. 반사는 유리만 찾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표면이라면 어디든 붙는다. 출입 단말기, CCTV 타임라인, 무인 발급기의 빈 종이. 공백이 있는 곳마다 먼저 들어와 먼저 시작한다. 로비에서 나온 뒤에도 게이트 통과음이 귀에 남아 있었다. 지나지 않았는데 울린 소리였다. 소리가 먼저 울리고 불빛이 뒤늦게 따라왔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감겼다. 되감지 말아야 한다는 세 번째 규칙을 떠올리며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방식까지 조심했다. 생각의 앞부분이 비면 그 틈도 누군가 쓰는 것 같았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다. 겨울에 찬 공기와는 다른 차가움이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목젖 아래에서 공기가 한 번 걸리는 느낌이 먼저 왔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내 호흡보다 반박자 앞서 들어왔다.
나는 아직 숨을 들이마시기 전인데 이미 들이마신 듯한 압력이 귀 안쪽을 스쳤다. 감각이 먼저 도착하고 내 몸이 뒤늦게 따라오는 흐름이 점점 당연해지고 있었다. 로비 유리문을 지날 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유리는 거울보다 넓고 더 많은 것을 반사한다. 하지만 보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았다. 유리 표면에 비친 내 어깨선이 아주 미세하게 먼저 움직였다. 현실에 나는 멈춰 있는데 유리 속 윤곽은 먼저 한 걸음 나아간 듯 흔들렸다. 착시라고 붙잡고 싶었지만 그 순간 바닥의 매트가 또 눌렸다. 내 발이 닿기 전에 눌림이 먼저 생겼다.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원인이 뒤따르는 패턴이 너무 정확했다. 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다. 화면을 켜면 기록이 열린다. 하지만 꺼내지 않아도 기록은 열렸다. 노트북으로만 확인하던 클라우드 폴더에 새 항목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이번엔 영상이 아니라 정지 이미지였다. 썸네일은 거의 검은색인데 중앙에만 곡선이 남아 있었다. 웃음을 준비하는 입꼬리의 곡선. 나는 클릭하지 않았다. 속성만 봤다. 변경 시각이 내가 로비에 있던 시각보다 앞서 있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기록이 먼저 바뀌어 있었다. 가설을 세웠다. 누군가 내 계정에 접근한다. 건물 시스템이 내 기기를 끌고 간다. 로비 장비가 오작동한다. 하지만 그 가설은 바로 반박을 맞았다. 로비 벽면 CCTV 모니터의 화면이 떠올랐다. 타임라인에서 구간 단위로 비어있던 덩어리. 그 빈 구간이 내가 서 있던 자리와 겹쳐 있었다. 누군가가 조작했다면 흔적이 남아야 한다. 그런데 흔적이 남는 방식이 이상했다. 누락처럼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순간만 정확히 비었다. 마치 내 존재를 기록에서 떼어내는 방식으로. 나는 다시 로비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건물 외벽을 따라 옆 출입구 쪽으로 걸었다. 그 출입구는 무인으로 열리는 자동문이었다. 문 앞 1m쯤에서 센서가 반응해야 했다. 그런데 문은 내가 닫기 전에 먼저 벌어졌다. 바람이 들어오고 문이 벌어지는 소리가 뒤늦게 왔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바닥 센서 등이 한번 꺼졌다. 빛이 먼저 사라지고 움직임이 따라오는 순서였다. 나는 멈춰섰다. 멈추는 순간에도 문은 조금 더 열렸다. 내 정지와 상관없이 문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었다. 결정적인 기록 단서는 그 다음에 나왔다. 출입구 옆 작은 단말기 화면에서 행이 두 줄로 늘어선 형태가 스치듯 보였다. 글자는 읽을 수 없게 번졌지만 동일한 길이의 두 행이 같은 위치에 겹쳐 있었다. 한 번이어야 할 통과가 두 번 찍힌 형상. 게이트 통과음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처럼 머릿속에서 겹쳤다. 나는 단말기를 만지지 않았다. 만지면 확정될 것 같았다. 그런데 확정은 손이 아니라 눈에서 먼저 일어났다. 화면의 마지막 줄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고 그 공백이 아주 얇게 깜빡였다. 빈칸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나는 그 공백을 보고도 모른 척 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엔 결과 단서가 바로 따라붙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화면이 꺼진 채로 다시 진동했다. 알림은 없었다. 통화도 없었다. 진동만. 그리고 진동이 끝나자 귀 안쪽에서 아주 낮은 숨웃음 같은 압력이 한번 밀려왔다. 소리는 재생되지 않는데 파형처럼 형태만 남는 웃음. 나는 웃지 않았다. 그런데 내 몸은 웃음이 끝난 뒤처럼 한번 가볍게 풀렸다. 내가 한 적 없는 반응이 내 몸에서 먼저 마무리됐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꿨다.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계단도 피하고 복도에 감시 모니터가 있는 구간도 피했다. 가능한 한 기록이 남을 표면을 피해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피할수록 표면은 늘어났다. 유리문, 금속 손잡이, 검은 타일, 반사되는 바닥.
그 모든 곳에서 내 윤곽이 한 발 앞서가고 있었다. 마치 내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아는 것처럼.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의 정적이 먼저 깔렸다. 문을 열기 전인데 이미 방 안의 소음이 꺼진 듯 조용해졌다. 나는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대신 바닥의 슬리퍼 위치만 확인했다. 슬리퍼 한 짝이 어제와 다르게 살짝 비틀어져 있었다. 내가 나간 뒤로 누군가가 먼저 들어왔다고 말하듯. 그런데 나는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떨렸다는 걸 알아차렸다. 공포가 아니라 순서가 뒤집히는 감각에 대한 반응이었다. 방 안에 들어가서도 나는 거울을 꺼내지 않았다. 붙박이장 문은 닫힌 채였다. 그런데 노트북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면이 없는 자리에서 무언가가 먼저 웃는 느낌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데도 확신이 드는 게 가장 위험했다. 그래서 나는 규칙을 다시 붙잡았다. 되감지 않기, 비추지 않기, 켜지 않기. 그 순간에도 기록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또렷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 쪽이 아니라 기록 쪽에서 관리실을 찾아가면 뭔가가 정리될 거라고 믿고 싶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하는 점검이면 순서가 뒤집히는 감각도 결국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기록이 남을 표면을 피하면서도 기록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 모순이 이미 균열의 한가운데였다. 관리실 문 앞에 섰을 때 먼저 느낀 건 냄새였다. 금속과 먼지가 섞인 오래 켜둔 모니터 뒤쪽의 열 냄새. 그런데 문을 열기 전부터 그 냄새가 먼저 방 안에서 새어나왔다. 내가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손끝이 따끔하게 저렸다. 정전기 같은 감각이 아니라 감각 자체가 한 번 끊겼다가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결과가 먼저 와서 내 손을 멈추게 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열리는 소리가 나기 전에 문틈으로 찬 공기가 먼저 쏟아졌다. 관리실 안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 몇 장이 있었지만 나는 가까이 보지 않았다. 문서 형태로 읽히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이 설명으로 채워지고 그 설명의 빈틈을 누군가가 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벽면 모니터만 봤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여러 칸으로 나뉜 CCTV 화면이 떠 있었다. 글자와 숫자는 읽히지 않게 흐렸지만 타임라인 형태만큼은 뼈처럼 남아 있었다. 그중 한 칸이 내층 복도였다. 그리고 그 칸의 아래쪽에 구간 단위로 비어있는 덩어리가 또 있었다. 저장 누락 표시. 더 이상한 건 누락 구간이 어제와 달랐다는 점이었다. 1시 12분부터 1시 13분 사이가 아니라 그보다 앞쪽으로 조금 더 당겨져 있었다. 공백이 스스로 이동하는 느낌. 내가 피하려고 한 방향으로만 비어야 할 시간이 먼저 앞당겨졌다. 나는 모니터를 만지지 않았다. 화면만 봤다. 그런데 화면이 먼저 바뀌었다. 누가 채널을 바꾼 것도 아닌데 내 원룸 내부를 비추는 각도가 한 칸에 떠올랐다. 방 안의 책상, 침대, 붙박이장. 붙박이장은 닫혀 있어야 했다. 그런데 화면 속 붙박이장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실제로는 닫혀 있는데 기록 속에서는 틈이 먼저 생겨 있었다. 저는 그 틈 사이에서 조금 들려 있었고 들린 자리만큼 어둠이 두껍게 고여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들이마시면 압력이 먼저 들어오는 걸 이미 알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귀 안쪽이 먼저 눌렸다. 아주 낮은 숨웃음 같은 파형이 고막 뒤에서 한 번 스친 느낌. 소리가 아니라 형태만 남는 반응. 그 압력과 동시에 모니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은 오류 표시 같은 것이 스쳤다. 읽히지는 않았지만 0X 형태의 덩어리만 남았다. 숫자는 흐려도 오류라는 결론만 선명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알림도 없었다. 나는 화면을 켜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모니터 한 칸에서만 내 스마트폰의 검은 화면이 반사처럼 번쩍였다.
관리실 안에 거울은 없었다. 유리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검은 화면이 기록 속에서는 먼저 빛을 받아 반사처럼 떠올랐다. 내 손은 아직 폰을 꺼내지 않았는데 화면 속에서는 이미 꺼낸 뒤였다. 순서가 또 한 번 뒤집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다. 노트북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열지 않았다. 관리실 화면에 떠 있는 콘솔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폴더가 새로 고침되는 표시가 먼저 지나갔다. 그리고 파일이 하나 더 생겼다. 이미지 파일이었다. 생성 시각은 또 1분 앞쪽. 나는 열지 않고 미리 보기만 봤다. 미리 보기에는 내 현관 매트가 잡혀 있었다. 내가 지금 관리실에 있는데도 내 현관 앞이 먼저 찍혀 있었다. 바로 다음 순간 관리실 모니터의 복도 화면에서 내 현관 앞이 비쳤다. 화면 속에서 현관문이 닫혀 있는데도 문 안쪽에 정적이 먼저 깔려 있었다. 그리고 문 앞 슬리퍼가 아주 천천히 정렬되었다. 누가 손으로 만지는 움직임은 없는데 위치만 결과처럼 바뀌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숨을 멈췄다. 멈추면 공백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백은 내가 멈춘 바로 그 순간에만 가장 빠르게 채워졌다. 그때 모니터의 원룸 내부 화면에서 붙박이장 문틈이 한 번 더 벌어졌다. 실제로는 닫혀 있어야 하는데 기록 속에서는 더 열렸다. 천이 안쪽에서 밀린 것처럼 주름이 바뀌었고 천 아래에서 아주 얇은 곡선이 보였다. 웃음을 준비하는 입꼬리의 곡선. 나는 관리실에 서 있었는데 화면 속에서는 이미 그 표정이 먼저 완성되어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다. 끄는 순간이 가장 큰 공백을 만든다는 걸 알았다. 대신 화면에서 눈을 떼려 했지만 눈을 떼는 동작조차 늦었다. 화면이 먼저 한 칸 더 확대되었다. 내 원룸 내부 화면이 커졌고 타임라인의 누락 덩어리가 더 두꺼워졌다. 구간이 비는 게 아니라 비어야 할 곳을 스스로 잡아먹는 것처럼. 그 누락 덩어리의 끝에서 화면 속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들었다. 현실의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은 이미 다음 동작을 끝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관리실 문 밖으로 나가는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발바닥이 먼저 저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정적이 먼저 깔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남은 미리 보기 이미지가 한 번 바뀌었다. 현관이 아니라 거울 앞 1m 테이프 선이 찍혀 있었다. 선이 원래보다 앞으로 이동해 있었다. 내가 붙이지 않았는데 규칙의 경계가 기록 속에서 먼저 바뀌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거울은 유리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출입 기록, CCTV, 클라우드, 미리 보기 같은 표시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표면이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표면들 위에서 나는 점점 늦어진다. 내가 나로 남아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기록이 먼저 쓰는 시간이 늘어난다. 관리실 문을 닫고 나왔는데 복도는 이미 닫혀 있었다. 실제로는 길이 열려 있는데 내 감각 속에서는 출구가 먼저 막힌 듯 했다. 발을 내딛기 전부터 발바닥이 저렸고 저림이 지나간 뒤에야 바닥의 차가움이 따라왔다. 순서가 어긋나는 감각은 이제 놀라움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붙었다. 복도 벽면에 작은 모니터가 보였다. 평소엔 꺼져 있어야 할 화면이 켜져 있었고 화면 아래쪽에 길게 이어지는 선 사이로 덩어리처럼 비는 구간을 또 보였다. 저장 누락 표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어있는 덩어리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1시 12분 근처,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뒤. 공백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증식하는 형태였다. 기록 단서가 분명해질수록 내 몸은 더 늦어졌다. 나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모니터에서 들려야 할 작은 펜 소리가 먼저 꺼졌다. 조용해진 뒤에야 내 귀가 그 조용함을 인식했다.
정적이 먼저 내려앉고 인지가 뒤따르는 방식. 유리 안쪽 긁힘 소리가 그 정적 위로 얇게 올라왔다. 이제는 거울이 아니라 벽 너머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결은 같았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이 닫혀 있는 소리보다 방 안의 정적이 먼저 도착했다.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는데 안쪽 공기가 한번 가라앉았다. 나는 숨을 얕게 들이마셨고 들이마시기 전에 귀 안쪽이 먼저 눌렸다. 웃음이 소리로 오지 않고 압력으로만 오는 현상은 점점 또렷해졌다. 문을 열기 직전 스마트폰이 주머니 안에서 한번 짧게 진동했다. 알림도 벨소리도 없었다. 진동이 끝난 뒤에야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화면을 켜지 않았다. 켜는 순간이 공백을 크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뜨는 속도가 이상하게 느렸다. 로딩의 빈틈이 길어질수록 그 틈을 누가 먼저 채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클라우드 폴더가 열리자마자 파일이 하나 더 생겼다. 내가 만든 적 없는 짧은 영상이었다. 썸네일은 거의 검은색인데 중앙에 얼굴 윤곽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 나는 촬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리 보기만으로도 어떤 장면인지 알 수 있었다. 카메라를 내려다보는 시선, 그리고 웃음을 준비하는 입꼬리의 힘. 기록 단서가 더 들어왔다. 그 파일의 변경 시각은 내가 방에 들어오기 전으로 찍혀 있었다.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방 안이 촬영됐다는 뜻이었다. 나는 미리 보기를 클릭하지 않았다. 대신 마우스를 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런데 노트북 커서가 아주 미세하게 한번 움직였다. 내 손이 움직이기 전이었다. 화면이 먼저 움직이고 내 손목이 뒤늦게 떨렸다. 원인을 찾기 전에 결과가 먼저 확정되는 흐름이 이제는 기기 쪽으로만이 아니라 내 동작까지 가져가고 있었다. 그때 붙박이장 쪽에서 아주 작은 천스침 소리가 났다. 문은 닫혀 있어야 했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방 안의 공기가 그 방향으로 먼저 기울었다. 냄새가 났다. 젖은 유리처럼 물이 아니라 차가운 표면의 냄새. 냄새가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야 온도가 떨어졌다. 거울 앞 1m 선을 표시해둔 테이프가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보며 나는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결과 단서가 바로 나타났다. 테이프 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내가 만진 적 없는 끝부분이 먼저 들떠 있었고 그 들뜬 틈으로 공기가 얇게 스며들었다. 바닥이 아니라 공기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다. 나는 선을 지키고 있는데 선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미리 보기 썸네일이 한 번 더 새로 고침됐다. 이번에는 검은 화면이 아니라 내 원룸 내부가 더 넓게 잡혀 있었다. 책상, 침대, 붙박이장. 붙박이장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현실에서의 문은 아직 닫힌 상태였다. 기록이 먼저 열어두고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천이 조금 들려 있었고 들린 자리만큼 어둠이 두껍게 고여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확정하고 싶지 않았다. 확정하면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화면을 최소화하려고 창을 닫았다. 닫는 순간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앞으로 점프했다. 내가 닫으려 한 행동이 오히려 앞부분을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 점프한 프레임에서 얼굴이 다시 가까이 붙어 있었다. 내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미소는 내가 만들기 전의 미소였다.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 있고 눈꺼풀이 먼저 내려가 있었다. 나는 아직 숨도 내쉬지 않았는데 화면 속 나는 이미 내쉬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진짜 소리가 났다. 아주 얇은 긁힘. 천 아래 붙박이장 안쪽에서. 그리고 긁힘이 끝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깨가 움찔했고 그 다음에야 내가 무서움을 느꼈다. 공포가 먼저가 아니라 반응이 먼저였다. 거울이 내 시간을 훔친 게 아니라
내 반응의 순서를 훔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붙박이장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문틈만 보려 했다. 그런데 문틈을 보기 전부터 문틈이 먼저 벌어져 있었다. 아주 얇게. 내 눈이 따라가기도 전에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천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누군가 안쪽에서 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듯한 주름이 생겼다. 주름은 내 손이 닿을 높이보다 위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규칙은 시간을 벌어줄 뿐 막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록 속에서 먼저 웃는 얼굴이 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엔 내가 늦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쪽으로 순서가 넘어갈 수도 있다. 나는 노트북을 끄지 않았다. 끄는 순간이 가장 큰 공백이 될 테니까. 대신 화면을 바닥 쪽으로 돌리고 시선을 떼었다.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한번 화면의 빛이 내 손등을 스쳤다. 빛이 먼저 닿고 감각이 뒤늦게 따라왔다. 그 짧은 지연 속에서 붙박이장 안쪽에서 다시 한번 긁힘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내가 들은 뒤가 아니라 들었다고 느끼기 전부터 이미 끝나 있었다. 나는 그날 새벽을 그대로 넘기지 못했다. 붙박이장 안쪽에서 들린 긁힘 소리가 끝난 뒤에야 들린 것처럼 남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소리에 뒤늦게 반응하는 내 몸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위험한 확인 대신 가장 단순한 조치부터 했다.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것. 화면을 끄지 않고 잠들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 노트북을 바닥 쪽으로 돌려 빛을 줄이고 스마트폰은 전원만 켠 채로 책상 아래에 두었다. 화면은 켜지지 않게, 그러나 전원이 꺼지지도 않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귀 안쪽 압력이 먼저 들어오는 감각은 계속됐지만 그 압력이 일정해졌다. 불규칙한 선행이 아니라 일정한 앞섬. 이상하게도 일정해지면 덜 무서웠다.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착각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착각을 깨는 건 기록이었다. 클라우드 폴더의 파일 개수가 새로 고침 없이도 늘어났다. 나는 아무것도 업로드하지 않았는데 짧은 영상이 하나 더 생겼다. 생성 시각은 여전히 1분 앞쪽. 길이는 14초가 아니라 12초로 바뀌어 있었다. 파일은 늘어나는데 길이는 줄어드는 식으로 변형됐다. 삽입이 아니라 절삭처럼 보이는 순간이 왔다. 공백을 채우는 방식이 이제는 앞부분을 만들고 뒤를 잘라내는 쪽으로 바뀐 느낌이었다. 나는 관리실로 내려가기로 했다. 사람이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장비가 쉬지 않는 시간대에. 관리실의 벽면 모니터가 스스로 채널을 바꾸던 장면이 떠올랐지만 그 장면 역시 기록이 남아있었기에 떠올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록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망이 아니라 경계를 확인하는 쪽으로. 관리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대신 화면은 더 밝았다. CCTV 다중 화면 중 하나가 내 원룸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타임라인 아래에는 빈 덩어리가 아니라 얇은 끊김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구간 단위 누락이 아니라 프레임이 듬성듬성 빠지는 느낌. 나는 그 끊김이 1시 12분 근처에서만 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봤다. 현재가 기록에서 먼저 깨지고 있었다. 벽 한쪽의 서버렉에는 작은 상태등이 줄지어 있었다. 불빛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깜빡이는 간격이 이상했다. 일정해야 할 주기가 한 번씩 앞서 뛰었다가 다음엔 뒤로 밀렸다. 내 호흡과 비슷했다. 숨보다 먼저 눌리고 눌린 뒤에야 숨이 따라오는 리듬. 나는 렉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화면 구석의 동기화 상태 표시만 바라봤다. 글자는 읽을 수 없게 흐렸지만 상태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바뀌는 색의 변화만은 분명했다. 정상과 비정상이 초 단위가 아니라 순간 단위로 교대했다. 그때 또 하나의 결과 단서가 나왔다. 내 복도 화면에서 내 현관앞 매트가 미세하게 눌렸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누가 밟는 동작은 보이지 않았다. 눌림만 먼저 생기고 회복이 뒤따랐다. 나는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손끝이 먼저 차가워졌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반응이 먼저 오기 때문이었다. 누락 구간의 경계에서 내 감각도 함께 끊겼다. 나는 규칙을 다시 떠올렸다. 화면 녹화를 켜지 말 것, 플래시를 비추지 말 것, 처음부터 되감아 확인하지 말 것. 셋 모두 공백을 크게 만드는 행동을 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네 번째 규칙을 내 쪽에서 만들었다. 혼자 있을 때 거울을 꺼내지 말 것. 규칙이 하나 더 늘어나면 적어도 내 행동은 늦지 않는다. 하지만 규칙은 내 행동을 묶을 뿐 기록의 앞부분을 막지는 못했다. 관리실에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먼저 꺼졌다가 문이 그 다음에 닫혔다. 나는 그 순서를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익숙해지면 경계가 사라진다. 방에 들어가자 공기가 먼저 가라앉았다. 붙박이장 문은 닫혀 있었는데 문틈이 아닌 곳에서 천스침이 났다. 틈이 없는데도 들리는 소리였다. 안쪽이 아니라 표면 자체가 얇게 움직이는 느낌. 나는 결국 붙박이장을 열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테이프 선을 다시 눌러붙였다. 들떠있던 끝을 꾹 누르는 순간 손끝 감각이 한 번 끊겼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클라우드 폴더의 썸네일 하나가 바뀌었다. 내 얼굴이 가까이 잡힌 이미지였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서 있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 속 나는 이미 내려다보고 있었고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 있었다. 내가 만든 적 없는 미소가 내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완성돼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해했다. 공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숨을 쉬는 순간에도 공백이 생기고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공백이 생긴다. 거울은 유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백의 문제다. 기록의 앞부분을 쓰는 건 화면이 아니라 틈이다. 그리고 그 틈은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생긴다. 관리실에서 돌아온 뒤 나는 더 이상 이걸 막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막는 순간마다 공백이 생겼고 공백이 생기는 순간마다 기록이 먼저 채워졌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백이 생기는 방향을 바꾸는 것뿐이었다. 거울을 숨기는 게 아니라 거울이 붙을 표면을 줄이는 것. 화면을 끄는 게 아니라 화면이 스스로 앞부분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는 원룸 안에서 반사되는 물건들을 하나씩 치웠다. 스테인리스 컵, 광택 있는 스탠드, 유리 액자. 창문 커튼을 끝까지 내려 유리의 반사를 없앴고 노트북 화면은 밝기를 최소로 두고 각도를 바닥으로 돌렸다. 스마트폰은 화면을 켜지 않은 채 충전만 연결했다. 꺼지면 공백이 커지고 켜지면 기록이 열린다. 그 사이에 가장 얇은 상태로만 유지했다. 이상하게도 그 조치 이후 방의 정적이 조금 덜 두꺼워졌다. 생활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귀 안쪽으로 먼저 밀려오던 압력도 약해졌다.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라 속도 조절처럼 느껴졌다. 내가 반사 표면을 줄이자 기록은 표면이 아닌 계정 쪽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다. 클라우드 폴더의 새로 고침이 멈추지 않았다. 파일이 늘어나는 속도는 느려졌는데 늘어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동일한 파일이 여러 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이 계속 바뀌었다. 길이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미리 보기 이미지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변하는 구간은 늘 앞부분이었다. 내가 찍지 않은 앞부분이 붙었다가 내가 찍은 뒷부분이 잘렸다가 다시 붙는 시기였다. 삽입과 절삭이 번갈아 오면서 영상의 중심이 흐려졌다. 중심이 흐려질수록 내 몸의 중심도 흐려졌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보다 기록이 어디를 먼저 정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나는 관리실에서 봤던 잔 끊김 누락을 떠올렸다. 구간 단위 누락이 아니라 프레임이 듬성듬성 빠지는 형태. 그 끊김이 딱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을 깜빡이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순간, 아주 작은 공백들이 모여 한 줄의 누락처럼 보였던 것이다. 거울은 커다란 사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미세한 공백을 모아 앞부분을 썼다. 그날 새벽 1시 12분이 다시 왔을 때 나는 일부러 그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 했다. 시간을 붙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내가 만드는 공백의 질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나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일정하게 만들고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했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공백이 되었다. 몸이 먼저 굳고 굳은 뒤에야 공포가 따라왔다. 반응이 먼저고 감정이 뒤였다. 그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붙박이장 안쪽에서 긁힘 소리가 났다. 아주 얇게 짧게 이미 끝난 뒤에야 들린 것처럼 나는 그게 내 쪽으로 넘어온다는 신호라는 걸 직감했다. 결과 단서는 마지막에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남았다. 노트북 화면을 바닥으로 돌려둔 채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는데도 화면이 한 번 바뀌었다. 빛이 내 손등을 먼저 스치고 감각이 뒤늦게 따라왔다. 그리고 클라우드 폴더의 미리 보기 썸네일이 한 장 아주 잠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내 얼굴인데 내 쪽이 아니었다. 카메라를 내려다보는 시선, 웃음을 준비한 입꼬리. 그 얼굴은 정지 이미지처럼 보였는데 그 정지 상태가 너무 안정적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만 반사가 가장 선명해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야 30%쯤 이해했다. 거울은 내 표정을 앞지르는 게 아니라 내 공백을 앞지른다. 내가 멈추는 순간, 내가 망설이는 순간, 내가 확인을 미루는 순간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서 규칙은 금지가 아니라 지연이었다. 지켜도 천천히 들어오고 어기면 빨리 들어온다. 그리고 이 현상은 붙박이장 안쪽 거울에만 붙어 있지 않았다. 내 계정의 앞부분, 내 기록의 첫 프레임에 붙어 있었다. 새벽이 끝나자 방은 다시 정상처럼 보였다. 붙박이장 문은 닫혀 있었고 천은 그대로였고 테이프 선도 더 이상 들뜨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은 이제 믿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정상은 기록이 남지 않는 구간에서만 가능했고 기록이 남는 순간부터는 언제든 앞부분이 생겼다. 나는 이사를 결정했다. 거울을 버리고 반사되는 물건을 줄이고 계정을 새로 만들고 모든 장치를 초기화해도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폴더를 닫기 전에 파일 목록이 한 번 더 바뀌는 걸 보았다. 새 파일이 추가된 게 아니라 맨 위 파일의 미리 보기가 아주 잠깐 웃었다. 실제로 움직인 건 아니었다. 프레임이 바뀐 것뿐인데 그 바뀐 프레임이 내 반응보다 먼저 도착했다. 나는 화면을 덮듯이 닫았다. 닫는 순간이 공백이 되지 않게 손을 떼지 않은 채로. 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붙박이장 쪽을 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의 테이프 선만 보고 걸었다. 선을 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내 순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현관문을 닫는 소리보다 방 안의 정적이 먼저 내려앉았다. 아직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그 정적 위로 아주 얇은 긁힘이 한 번 더 올라왔다. 이번에는 거울 쪽이 아니라 내 주머니 속 꺼진 화면에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공백이 생긴다. 공백이 생기면 앞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내려갔다. 계단으로 조용히 내 숨이 먼저 도착하지 않게. 하지만 로비 유리문을 통과할 때 내 윤곽이 유리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먼저 움직이는 걸 느꼈다. 보지 않아도 아는 정도로.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은 가끔 내가 보기 전에 미리 보기로 먼저 웃었다. 그게 내가 얻은 30%의 해답이었다. 70%의 여운은 아직도 내 앞에 남아있다. 내가 오늘 만든 공백이 내일 어떤 앞부분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로.
나는 아직도 거울을 피해 산다. 그런데도 가끔 화면을 켜기 전에 미리 보기에서 내 입꼬리가 먼저 올라간다. 이게 단순한 오류라면 왜 늘 내 공백에서만 시작될까? 오늘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현상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했는지 댓글로 남겨달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